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치고 다시 시작되는 거꾸로 교실의 디딤 영상입니다. 다시 이제 시작하는 만큼 선생님과 함께 화이팅해서 수업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이전에 이제 3.1 운동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 3.1 운동 이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 활동들이 변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 3.1 운동 이후의 교과서의 구성은 3.1 운동의 의 또는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통일적인 지도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에 3.1 운동 이후에 이제 즉각적인 독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개하는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여러 가지 3.1 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확산되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위나 운동을 하게 된 과정들을 알아볼 것이고,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다양한 활동, 그리고 무장 독립투쟁이 활성화되었다 했는데 3.1 운동 이후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교과서의 구성은 3.1 운동의 결과, 영향에 따라서 전개되는 활동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알아보시고 수업 전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말했듯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다에 대해서 이번 시간 배워볼 것이고요. 페이지는 290페이지, 290페이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입니다. 그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3.1 운동을 계기로 이제 통일적인 지도부가 필요함을 느낀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입니다. 대한국민의회,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고요.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 경성에서 한성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상하이 지방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이제 각각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제 각각 공통점은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인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정을 지향하였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들을 각각 3개나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통합을 해보자, 이런 논의가 전개되었고요. 그 결과 첫 번째로 한성정부의 강요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연해주와 상하이의 정부는 해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제 이 임시정부, 이 통합된 임시정부를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첫 번째로 주장한 사람들은 통합 과정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지도하는 데 유리한 연해주에 두어야 된다라고 한 주장과, 두 번째는 이 서구 열강의 조개 지역이 많은 이 조개 지역이란 게 이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고 그들의 치해법권이 적용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조개 지역이 많고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해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맞붙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 이제 1919년 9월에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을 하고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하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하이에서 출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외교 중심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서 입법에는 임시의정원, 행정에는 국무원, 사법에는 법원, 이렇게 3개를 구성하였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있거든요. 이 임시헌장을 토대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제정되기도 합니다. 민주공화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임시헌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먼저 이 291페이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임시정부가 어떻게 활동을 하였느냐 한번
한번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국내 항일 세력들과 연락하기 위해 연통제와 이 교통국이라는 그런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연통제가 무엇이냐? 연통제는 국내 도, 군, 위원회에 설치된 비밀 행정 조직으로 정부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군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정보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았고요. 교통국은 이제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통신기관으로 정보의 수집, 분석,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의 차이점을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연통제는 위에 말했듯이 국내 각 지방에 설치된 비밀행정 조직이고, 교통국은 이제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그런 부서 통신기관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국외거정포에게 이 독립공채를 발행하여서 독립운동의 자금을 모았다 되어 있거든요. 이 독립공채가 무엇이냐?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 대신에 우리가 나중에 좀 여유로워지거나 나라를 완전하게 되찾으면 이 독립공채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그때 빌려줬던 돈을 갚아주겠다. 이런 독립공채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을 때 이 독립공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실제 그때 상당한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신문을 네 번째로 발행을 해서 독립운동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다음에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두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가능하여 독립의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조직을 하고 활동을 했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입니다. 외교활동 첫 번째로 김규식을 정권대사로 임명하여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규식이 앞에 보면 3.1운동 이전에 신한청년당의 활동으로 김규식이 활동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3.1운동 이전에 김규식이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파리 강화 회의 때도 이후에 또 임시정부가 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 먼저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고 통합이 되어서 다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포함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워싱턴 회의 등의 국제회의에 대표를 보냈다라고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는 이 구미위원부를 두고 이제 이승만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외교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 활동뿐만 아니라 임시정부가 이런 무장투쟁도 전개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 1920년대 직할 부대로 서간도의 광복군 사령부와 이를 개편한 광복군 총령을 두고 무장투쟁을 지원하게 됐고, 만주 지역의 독립군 단체를 임시정부 산하의 서러군정서, 이런 불로군정서로 재편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단체는 나중에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때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923년 무렵에 육군 주만 참의부를 두고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참의부도 뒤쪽에 가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립군 대부분은 임시정부와는 그냥 별개로 활동하고 그냥 산하 조직으로서 이름만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고, 다음에 임시정부도 무장투쟁보다는 외교 활동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있거든요. 독립협회에도 독립신문이 있었고 임시정부에도 독립신문이 있었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국민위원부 임명장, 다음에 독립공채, 다음에 이륙양행 건물 이렇게 이런 걸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대표회의와 임시정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국민대표회의가 무엇이냐, 이것이 왜 열리게 되었느냐,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920년대 초 국내와 연결하는 연락망인 연통제와 교통국이
이제 일본한테 들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압으로 사실상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외교 활동 역시 그 강대국의 외면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임시정부이고 일본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1차 대전 이후에 크게 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대국 외면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입니다. 위임 통치 청원서. 여기 왼쪽 중간에 보면 이승만의 청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1919년 2월 달에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던 건데, 이제 대한민국민의 위원회는 본 청원서의 서명한 대표조를 하여 공식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시 윌슨에게. 그래서 당분간은 한국을 이 국제연맹 통치에 맡겨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통치를 이제 국제연맹이 대신 좀 해라, 위임 통치해달라, 이런 청원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런 청원서를 보낸 게 나중에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외교 활동에 조금 비판적이었던 신치호 등이 당시 임시정부의 개편을 요구하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 드디어 1923년에 이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국민대표회의는 이제 임시정부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냐,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그런 회의이고 사건이었거든요. 수능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 그리고 임시정부의 조직만 바꾸고 개조를 하자라고 하는 이 개조파, 이 두 세력이 서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대립으로 결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많은 민족운동가가 임시정부에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임시정부는 그게 큰 기능을 못한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말이 나가게 되고, 이제 큰 침체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침체 상태를 이제 조금은 좀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김구 선생이 한인 애국단을 만드는 그런 모습도 뒤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25년에 임시의정원에서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모습이 있고, 그 뒤에 이어서는 아예 헌법을 개정하여서 대통령제를 이제 국무령제로 바꾸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대통령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이제 최고 국가 원수로서 활동하게 되는 거라면, 이 국무령제는 이 내각 책임제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각 책임제가 무엇이냐? 정부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다수당이 이제 내각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정치 활동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인데, 국무령제는 쉽게 말해서 앞에 이제 국무원의 최고 수반인데 이제 거의 총리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의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임시정부의 이제 한계를 보면, 먼저 이 임시정부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를 대표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했지만, 이렇게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독립운동 세력의 분화, 국제 정세의 변화 등으로 세력이 약화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여러 난관을 극복하면서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된 독립운동의 통합기구 였다는 그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복 후에 수립된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하면서 헌법 전문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렇게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293페이지 국민대표회의에 대해서 크게 주제 탐구가 나타나 있거든요. 이 국민대표회의를 보면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의 외교론을 하지만 외교 독립론의 한계가 드러나자 이 정부는 새로운 독립운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의의 개최, 이렇게 서론서에 보면 쭉 내용 있고, 이제 여기 보면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인 기간 안에 대업을 완성하고자 이런 국민대표회의를 연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주장한 독립방안을 보면 안창호, 그다음 이동휘,
그다음에 신채호 이런 분들이 각각 얘기를 하는데 이 연창호 선생은 되게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이동이라는 사람은 개조를 하는데 항일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신채호 선생은 이제 국제연맹의 위인 통치 청원서를 보내 이승만을 비판하면서 아예 창조하자 일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된 과정 그리고 좀 힘들어지는 조금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국민대표회의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이제 수업 시간 때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활동형 수업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